반갑습니다. 강량구입니다. 자, 이제 우리 10일에 해설 시작해 볼까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아주 중요합니다. 올해 시험에서 여러분들은 만나실 겁니다. 동그라미 1번에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것이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에는 가격이 없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격은 가격이 아니라 생산비니까 일단은 O. 자, 두 번째, 곡선이 오른쪽이다 왼쪽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이 맞는지 일단 확인하셔야죠. 생산비가 증가하면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그럼 공급 곡선에 생긴 모양을 생겨봐요. 공급 곡선에 생긴 모양이 우측으로 올라가는 우상향이죠. 그럼 감소하면 곡선이 좌측으로 가야 되니까 좌상향하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향 하향은 기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감소니까 좌측으로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키는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이것이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에는 가격이 있으면 되겠죠?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의 첫 번째 키는 1년 동안. 1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3번에 주어진 모든 정보는 유량의 정보가 됩니다. 그런데 100만 채가 공급되었대요. 그럼 100만 채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죠? 유량의 공급량. 그 중에서 30만 채가 공가로 남았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래된 것은 얼마가 됩니까? 유량의 수요량은 70만 채가 되겠죠. 따라 답은 3번 됩니다. 소득효과.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나의 소득은 감소한 것과 동일했죠. 그러면 소득이 감소했으니까 부동산 수요도 감소할 것이고 다른 재와 소비량도 감소한다. 동그라미 5번. 단기와 장기를 비교한다면 장기가 탄력적이고 그리고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랬죠? 따라서 단기 공급은 장기보다 비탄력적이다. 2번 문제로 갑니다. 탄력성 계산 문제인 경우에는 문제 속에 항상 탄력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격 탄력성은 0.6, 소득 탄력성은 0.5. 두 번째, 주어진 정보를 하나씩 자기 자리에 대입합니다. 임대료는 10% 상승했답니다. 그런데 수요량은, 자, 여기서 탄력성의 종류가 2개 이상 제시되는 경우에 있어서 수요량이 주어지면 항상 전체 수요량 4% 감소했답니다. 그렇다면 소득은 얼마나 변했겠습니까가 문제죠. 자, 올라갑니다. 곱해서 올라가면 6%. 증가, 감소, 감소죠. 왜 감소합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는 6% 감소했죠. 여기다가 요 수요량을 더하면 4% 감소래요. 그럼 요거 더하려면 얘를 자 이렇게 하는 거죠. 6% 감소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얘 더하면 되겠죠. 블랭크 한 개 4% 감소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블랭크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6을 덩어리로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6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2%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내려갈 때는 나누면 되겠죠. 나누면 4%. 증가인지 감소인지 뭘 가지고 결정한다고요? 부호. 부호가 플러스죠. 플러스면 같은 방향, 비례. 따라 4% 증가가 답입니다. 답은 1번 됩니다.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주어진 자료들 중에서 토지 이용 규제를 찾아랍니다. 토지 이용 규제는 어떤 게 있던가요? 뭐 지역지구제라든지 토지 적성평가, 개발 제한 구역, 그리고 TDR. 개발권 양도 제도 이런 것들이 다 토지 이용 규제죠. 그럼 여기서는 비협 하나밖에 없다 그죠? 자,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역은 어떻게 됩니까? 간접적 개입. 왜 간접입니까?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정보 그러죠. 이런 게 정보죠. 그다음에 토지 은행이니까 얘는 직접적 개입. 공공 들어갔죠. 직접. 부담금 간접, 보조금 간접, 토지 이용 규제는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 규제. 따라서 답은 2번 됩니다. 4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역. 첫 번째 키는 수익성이죠. 요구 수익률은 비용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기대 수익률은 수익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수익률 곱하기 확률. 정확합니다. 기역은 5. 자, 5라는 말이 없네요. 자, 다시. 자, 기역 5. 자, 두 번째 갑시다.
니은에서는 필요한 것만 읽어보세요. 기대값, 평균, 수익.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우리는 그냥 동의어처럼 쓰기로 했죠. 위험, 분산, 표준 편차, 수익, 기대값, 평균. 이것으로 갑니다. 현금화하기 어렵다 그랬으니까 유동성 위험이 됩니다. 리얼, 지역별, 용도별, 다른 말로 바꾸면 개별적이죠. 개별적,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 모두 다 옳은 내용이네요. 그럼 답은 5번 됩니다. 5번 문제, 영업소득세를 구하랍니다. 순영업소득에서 구할 수도 있고 세전에서 구할 수도 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전에서 구합시다. 자, 세전은 6천, 공통적으로 대체 충당금은 플러스인데 없다, 그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마이너스 하는 게 감가상각비고 세전에서만 고려하는 게 원금이죠. 세원 더한다. 원금 600 더하고 감가상각비 300 마이너스 하면 나오는 과세소득이 6,300. 세율은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20%네요. 그럼 곱하면 1,260만 원. 답은 3번 됩니다. 현금 수지 측정해서 계산 문제로 놓을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 형태. 순영업소득 구하라, 세후 현금 수지 구하라, 영업소득세 구하라.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이 형태만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다음 6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채금융을 찾아랍니다.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자본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자본을 증가시킵니까?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거죠. 주식이니까 지분금융. 신디케이터도 지분금융. 자, 사채는 사채인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사채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주식과 사채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매자닌 금융이 됩니다. 이체증권, ABS 안에 MBS, MBS 안에 MPTS, MBB, MPTB, CM 모두 다 부채금융이다, 그죠? 그러면 리얼은 부채금융. 그 다음 펀드네요. 펀드는 주식이죠. 그럼 지분금융. 조인트벤처도 지분금융. ABS 나왔네요. 부채금융. 그리고 전환사채. 사채는 사채인데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요. 그럼 주식과 사채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매자닌 금융이 됩니다. 따라서 부채금융에 해당되는 것은 2개. 답은 1번 됩니다. 7번 문제. 자, 전기법이죠. 자, 키워드는 뭔가요? 열악하다는 거죠. 극히 열악하다 그러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열악합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 양호합니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이 되겠죠. 답은 5번 됩니다. 8번 문제. 조세의 경제적 효과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만 체크 한번 해봅시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랍니다. 그러면 세금은 누가 부담한다고요? 공급자가 100% 부담해야죠. 지문을 조금 더 확대해서 갑시다. 누가 세금을 부담한다고요? 토지 소유자가. 해석을 다시 말한다면 가진 자가 세금을 100% 부담을 하는 거니까 공급자가 100% 부담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토지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겠죠. 전가되지 않으니까 지대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변화 없다 그래야죠. 답은 1번 됩니다. 3번에 있는 조지 같은 경우도 좀 잘 봐두세요. 조지는 토지 공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고요. 토지 공개념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헨리 조지와 토지 공개념도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감정평가 감치기죠. 원가법입니다. 원가법은 무슨 가액을 구하는 거죠? 적상가액. 어떻게 구합니까? 재조달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재조달원가. 두 번째 거래사례 비교법이랍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는 4가지 작업을 행한다, 그죠? 어떻게 됩니까? 순서대로 사전 고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니까 여기 들어갈 내용은 시점 수정이죠. 시점 수정. 수익 환원법입니다. 첫 번째 키는 가액이죠. 수익 가액. 분모가 뭐죠? 분모는 환원이율. 분자는 뭐죠? 순영업 소득이죠. 그런데 조문에서는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 그럼 이것은 미래 현금 흐름이죠. 장래 아닙니다. 미래 현금 흐름. 장래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 그리고 환원 이율이 아니라 조문에서는 환원하거나 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익 방식에서 시상가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수익가액 구하라는 얘기죠. 환원 이율에 대한 순영업 소득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구해볼까요? 자, 순영업 소득부터 구해봅시다. 가능이 2억이니까 2억에서 출발하면 되겠죠.
2억 곱하기 공실이 10%니까 곱하기 0.9 하면 되겠죠. 그럼 0.9 하면 나오는 것이 유효 총소득이죠. 여기서 비용을 빼야 되는데 비용이 유용의 30%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0.7이죠. 2억 곱하기 0.9 곱하기 0.7 하면 순영업 소득이 나옵니다. 2억에서 0.9, 0.7. 자, 순영업 소득 환원 이율. 주어진 거 보니까 토지와 건물이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죠. 자, 여기서 출발해 볼까요? 5 곱하기 0.5 더하기 5 곱하기 0.5인데 가중치가 50%일 때는 구태 원칙적으로 할 필요 없다 그랬죠. 더해서 반팅, 둘 더해서 반팅이니까 5%죠. 그러면 1억 2,600 나누기 0.05 하면 되니까 25억 2천만 원. 답은 1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회 모의고사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2주차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